돈을 버실 거면 벌지 브랜딩 하지 마라. 브랜딩 책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 마케팅 SOD 공동대표로 있는 최재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서 뭐 무슨 값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혹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최소 1조 단위 이상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1조 단위 이상이냐? 네. 1년치를 해서. 아니면은 쇼핑몰이라고 하면 1년치로 해서 트래픽이 1000만 이상이냐, 뭐 2000만 이상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거 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좋은 영향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절대 다수의 지표에 의해서 뭔가 근사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요, 끼케야 쇼핑몰은 하루에 트래픽이 뭐 10,000명? 좀 잘 나가는 쇼핑몰도 10,000명에서 30,000명 사이에요. 하루에. 정말 잘 나가는 곳은 50,000명, 뭐 100,000명 정도 돼요. 우리가 아는 쇼핑몰, 작은 쇼핑몰 1,000명부터 10,000명 사이의 쇼핑몰들은 1,000명이 들어오면요, 과연 이 1,000명의 표본이 몇 명이 같은 인종일까? 인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사람일까? 비슷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나이대는 비슷할 수 있어요. 다만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사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호기심에 샀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할 바에는 저는 그거는 데이터라고 할 수 없고요. 차라리 분석을 하실 거면요, 그 업계의 1등 업체를 가시면요, 후기가 몇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보세요. 차라리 그걸 보시고 그 동종업계 관련된 글, 후기, 부정 후기, 긍정 후기 다 보시고요. 그 후기에서 경쟁사가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혹은 내가 이 경쟁사에 뭘 뺏어와서 내가 이거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모방을 해서 충분히 가공해서 내 것처럼 만들어서 보여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거지. 막 우리가 구매한 데이터가 뭐 어떻고 어떠니까 이렇게 타겟으로 이렇게 관심사를 추가하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매출 볼륨이 원래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업체가 치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내가 100만 명한테 보여줄 수 있었는데 10만 명한테만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 할 바에는 더 컨텐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미 잘 되는 업체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만든 업체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훔쳐오자는 거죠. 그게 굳이 뭐 특허다 이런 거면 하면 안 되지만,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거나 컨텐츠의 방식이면 충분히 차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SNS에서는 브랜딩 하는 건 조금 아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보통 되게 많은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터나 뭐 퍼포먼스 마케터들도 SNS를 되게 브랜딩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주장이 무엇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SNS로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요, 실제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가능해요. 나이키나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코카콜라나 이런 곳은 엄청나게 이미 확산이 많이 되어 있고, 걔네들이 이제 전통 매체가 죽으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기 싫어서 브랜딩을 SNS에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지금까지 SNS에서 잘 돼서 기억에 남는 제품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맞아, 저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라고 하면. 근데 제품 이름을 얘기하라고 하면 해요. 뭐 마약백이라든지 그렇게 뭐 막 이렇게 뭐 마사지기 네, 그런 것도. 근데 그것도 지금 명칭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어차피 SNS 자체는 휘발성이 강하고, 어찌됐건 사람들끼리 소통하려고 들어오는 플랫폼이에요. 인스타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근황 올리고 사진첩으로 활용하려는 게 더 강해요. 자기가 얼마만큼 잘 사는 사람인지 보여주기에 강해요. 자기한테 집중이 되어 있지, 뭔가 광고, TV처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광고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기억이 쉽게 각인이 잘 안 돼요. 타치다, 우리한테는. 돈을 버실 거면 벌지 브랜딩 하지 마라. 아니면은 진짜 미친 듯이 한 개 컨텐츠, 예를 들어 뭐 A라는 컨텐츠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100억 정도를 태울 수 있냐, 명륜진사갈비처럼. 그러면 단기간에 브랜딩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지속성이 있고 제품을 다시 재구매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산 사람은 계속 사잖아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 제품이냐, 이 팬덤이 생길 수 있냐라는 거고, 그 팬덤이 생겨서 올라갈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실제로 SNS에서 소규모 브랜딩은 가능해요. 뭐 내가 목표한 바가 예를 들어 그러면은 브랜딩의 규모가 뭐 애플이나 삼성을 절대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나한테 주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000명 정도 만들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작은 브랜딩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할 거면. 네, SNS에서 유명했던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저희가 맡고 있는 업체들도 항상 불안에 떨어하고 있고, 잠깐 반짝 잘 되는 건 되지만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도 SN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 유명한 제품을 가져와서 팔던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브랜딩 책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브랜딩 책 보시면요, 너무 괴리감이 크고요. 걔네는 마케팅 비용 1000억씩 쓰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거 보고 하면은요, 따라하면 무조건 망하고요. 돈 다 버립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광고를 해야 돼요. 그 돈을 벌어서 브랜드를 지속성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개선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진짜 레전드 제품이 나와서 그 레전드 제품이 이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 브랜드를 찾게 되는 그 과정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했을 때 저한테 반박하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얘기하는 거고, 절대로 그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돈을 버셔야지 결론적으로는 지속성이 있지 않냐, 브랜드에. 저희 말의 마케팅 랩소디는 항상 얘기를 해요. 돈을 버셔야지 대표님이 쇼핑을 오래 할 수 있고, 어디서 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계속 솟아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야지 쇼핑몰을 계속 할 수 있고, 내 브랜드를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포기하시고 뭔가 자꾸 각인을 하려고 하고 책에서 하는 브랜딩 방법을 하려고 하면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러면 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의 어떤 특성이 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케터들이 이용을 해야 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든 뭐 카카오든 밴드든 다 똑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나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소비를 하는, 그 컨텐츠가 굳이 물건을 파는 컨텐츠가 아니라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나고 싶어하는, 그게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자극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쓰는 폼 중에 인사이트 뉴스 형식으로 많이 보여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호기심을 자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관적이면서도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인 것처럼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안에 셀럽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셀럽들을 보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컨텐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잘 됐던 컨텐츠는 유튜브 컨텐츠처럼 만들어요. 예를 들어 뭐 화장품 같은 화장품의 진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보충제의 진실, 뭐 아니면 뭐 마리모 같은 경우에 마리모 이제 언박싱 리뷰 이런 거. 그리고 팬티 같은 경우에 3.0% 나왔던 것도 언박싱이었어요. 커플 언박싱 이런 식으로, 뭐 팬티 언박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 잘 버무려 주니까 잘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는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그거를 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게 누군가의 만남이고 누군가와의 소통이거든요. 친구들끼리도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실 기획자나 뭐 마케터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딩 한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아까 얘기했던 브랜딩 안 된다는 얘기에서 연장선이긴 한데, 브랜딩 하시지 마시고요. 돈을 벌어다 주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브랜딩 하다가 망하신 분들만 제가 몇 명이나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교훈을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 사람, 이게 중심이 돼서 컨텐츠를 잘 만드시고 보완하시면은 브랜딩 무쇠분들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